안녕하세요. 더 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악궁이라는 단어는 치아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리는데, 악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치가 그리는 넓이, 이걸 악궁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물리려면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살짝 덮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위가 아래를 덮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위가 아래보다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턱의 위치가 안 좋거나 치아가 아주 이상하게 난 사람들은 특히나 위에가 좁은 경우가 많아요. 악궁이 좁아져 있다라고 표현하지. 그럼 치아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위 악궁을 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를 덮어줄 수 있게 제대로 치아를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악궁 확장은 기본적으로 교정과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양악 수술할 때도 악궁 확장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 뭐냐면 기본적으로 뼈 자체가 좁은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뼈를 잘라서 넓혀줘야 돼요. 위턱을 반으로 쪼개서 좌우로 이렇게 벌려주는 게 악궁 확장이에요.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위턱이 좁아져. 왜 그러냐면 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혀라는 건 아래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턱이 나온 사람들은 CT 찍어보면 혀의 위치가 정상 사람보다 다 밑에 있어. 혀의 정상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위턱이잖아요. 그럼 이게 혀란 말이야? 혀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위턱 입천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편하게 있을 땐. 근데 주걱턱 사람들은 이 혀가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 이 악궁 사이에 혀가 있어야 되는데 혀가 없으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지해 주는 게 없으니까. 부정교합을 동반한 주걱턱이 심한 사람들은 위쪽 악궁이 좁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혹시 그 외에도 악궁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호흡이 있고 구호흡이 있거든요. 비호흡은 코로 숨 쉬는 거, 정상적인 숨을 쉬는 거죠. 구호흡은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야. 구호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변해요. 아데노이드 페이스라는 얼굴이 있거든. 얼굴이 길면서 입도 튀어나오고 턱은 작고, 그리고 앞이 치아가 안 닿게 개방교합이 있고. 왜 그러냐면 아데노이드 페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구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 입으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숨구멍이 열려야 되잖아. 그럼 혀를 어떻게 해? 혀를 아래로 내려요. 혀를 아래로 내려서 이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쉰단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랑 똑같지? 혀가 밑으로 포지셔닝 되면서 상하게 악궁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주걱턱이 아니더라도 악궁이 좁은 경우들이 있지. 이런 환자들 보면 아래턱하고 위턱하고 하나도 안 맞지. 근데 위에는 덧니도 심해. 이게 너무 심하면 위가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위턱에 아래턱을 덮어줄 수 없어요. 그럼 교정으로 쭉 펴봐서 맞춰봐. 근데 그래도 안 맞아. 그럼 그거는 이제 수술해서 뼈를 넓혀줘야 되는 거야. 보면은 위가 이래. 이 악궁이 이렇게 다 쪼그라들었다고 안으로. 아래도 물론 쪼그라들었지만 아래를 위가 덮어주질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걸 펴줘야 돼. 교정으로 쭉 펴줘. 일단 필 수 있을 만큼 피고, 피면 어떻게 되냐? 아까보다는 좀 펴졌잖아요. 동그랗게. 이게 악궁이 이제 확장이 된 거야. 근데 더 이상은 내 교정으로 안 된다. 그럼 위를 이 반으로 쪼개는 거지. 그래서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모식도를 보면 위턱을 이렇게 자르는 게 양악수술할 때 위턱을 이렇게 한 번 자르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를 한 번 더 잘라. 얘를 벌려주는 거예요. 얼만큼 벌릴 수 있냐? 한도 끝도 없이 벌릴 수는 없어. 앞에선 2mm, 그 어금니 쪽에는 4mm 이렇게 벌려줄 수 있어요. 다른 환자들 보면 치아가 이런 데 제대로 잘 맞지 않죠. 개방교합도 있고 거꾸로 물리고 뭐 빠져서 쓰러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위하고 아래를 봤더니 위가 좀 좁아.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할 때 좀 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이런 치아 상태인데 수술 직후야. 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술이 안정이 되면 교정을 해서 그걸 이제 점점 닫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벌어진 건 교정으로 쉽게 닫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치료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mm에서 4mm 벌릴 수 있는데 더 벌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너무 좁아서 더 많이 벌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장치물을 쓸 수 있어요. 이 자른 다음에 여기 입안에 장치물을 껴. 그럼 거기 나사가 달려있거든. 이 나사 이렇게 돌리면 장치물이 벌어져. 하루에 1mm씩 벌릴 수 있어요. 조금씩. 뼈가 이제 생기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1차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걸 벌려주는 거야. 그 기계로 벌려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럼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한 7, 8mm 벌어진 거거든요. 쭉 벌린 다음에 덧니나 이런 것들 쭉 배열해서 이제 치아들을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수술을 2번 한 거지. 하나는 위턱을 벌리기 위해서만 수술을 했어. 또 충분히 벌려줘서 치아 배열 딱 끝난 다음에 그다음 양악 수술해서 얼굴 모양 바꿔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악궁 확장만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 악궁 확장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교정과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 거지. 내가 교정을 해봤더니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 왜냐하면 교정이라는 게 철사로 하는 거잖아. 철사로 치아를 벌리면 치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어나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하면 안 좋다. 치아 뭐 잇몸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흔들리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수술을 해서 넓혀달라. 그런 경우에는 딱 넓히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성장기 과정에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치. 뼈 수술이라는 거는 성장기 때는 잘 안 해. 왜냐하면 성장기 때는 좀 잘 달래서 늘리면 성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약간 이제 벌어지기도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과한 수술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건 이제 뼈를 일단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장에 위해를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수술은 오직 다 성인이 돼서 성장이 끝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양악 수술을 하던 뭐 어떤 교정을 하던 모든 환자들은 치료의 끝이 나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잖아. 근데 그렇질 않아.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항상 존재해요.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 유지장치를 꼭 껴줘. 그걸 하는 이유는 그 회귀 현상이 있어. 원래 있던 거에서부터 다른 위치로 이걸 이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럼 그게 제자리로 자꾸 돌아오려는 힘이 발휘돼요. 근데 원래대로 다 돌아가냐면 그렇진 않아. 많아야 뭐 10분의 1 정도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수술 후에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내 치아가 제 위치에 잘 있는지 뭐 1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치료했던 클리닉에 가서 체크도 받아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양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완료되더라도 환자한테 1년에 한 번씩 얼굴만이라도 보자. 와서 네가 잘 지내는지, 네 뼈 상태, 치아 상태 어떤지 확인만 하자고 1년에 한 번씩 오라라고 얘기는 해요. 뼈로 차는 거예요. 한 번에 막 한 7, 8mm 확 벌리면 그 뼈를 안 차. 그래서 2에서 4mm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뼈로 어느 정도 차서 뭐 외력을 가해서 조금 벌려줄 수는 있지. 조금 추가로 벌려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확 벌려놓으면 그 안이 이제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치아가 안 맞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술하면 커버가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장치를 돌려서 좀 더 벌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 악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위쪽은 살이 어떠냐 하면 장판 같아. 딱딱한 뼈에 딱 붙어있는 얇은 살이야. 악궁 확장을 하면서 수술을 섬세하게 못하면 악궁을 덮고 있는 살이 찢어질 수 있어. 그 정도를 잘 확인해서 벌려줘야 돼.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잘 소독하고 잘 꼬매줘서 회복을 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심하게 찢어지고 그게 매니지가 잘 안 됐다, 그럼 그 안으로 물을 먹으면 코로 들어갈 수가 있어. 코랑 입이랑 통해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수술 잘못하면 졸지에 빵꾸 나는 거네요. 그렇죠. 잘해야지. 아까 처음 얘기한 것도 그거야. 이게 너무 많이 벌리지 않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하게 수술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면 적당량을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적당량이 2에서 3mm다. 그러면 우리 치료적인 성과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다.